점점 더 많은 노동들을 대체하고자 할 겁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의 노동을 투입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것들이 확산돼서 등장하게 되면 제품의 가격과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FSD가 로보택시가 택시보다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이다. 자, 택시를 통해서 이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요. 기업들도 운송 비용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낮은 비용으로 총 생산의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모든 노동의 다음 순간들을 예측하는 것, 다음 세상을 예측하는 월드 모델을 만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성장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빅테크라고 부르던 M7이라고 불렀던 데이터 전쟁을 시작하여 미래에서 엄청난 성장을 목적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 월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파트너들을 구축하고 있고, 그 파트너 중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씩 구축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대단히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경쟁하고 있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빅3 세 개의 기업이 이제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출발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 셋의 강점과 약점, 누가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방송 출연하고 나서 발간한 새 자료가 있는데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말씀해주신 키워드들을 다 좀 더 정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AGI라는 챕터를 통해서 챕터 1의 제목이 AGI인데 이 AGI라는 챕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뭐 개인의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미래를 고민함에 있어서도 AI란 단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 AI를 만들고 있는 선두주자들이 꿈꾸고 있는 가장 최종 지향점이 AGI인데, 이 AGI를 개발하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정량화를 챕터 1에서 해봤고요. 정량화요? 네. 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AGI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론이 월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선구자들도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계신데, 도대체 월드 모델이란 무엇이고, 이 월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테슬라, 기타 등등의 빅테크라고 불리는 M7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월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비가 돼야지 이 월드 모델을 구축해서 AGI로 갈 수 있는지,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그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데이터 기업으로서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뭐 일단 제가 그냥 주요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중에 이제 그냥 자유롭게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네네네. 저는 어떤 방향으로든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월드 모델 전에 AGI를 여쭤봐야 되는데요. 이 AGI는 뭐고 지금 기업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AGI라는 것은 저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인간이 이 모습을 갖고 생활에 나아가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 지능을 인공적으로 완성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의 최종 완성본, 그 최종 완성본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인지 노동이든 아니면 물리적 노동이든 우리가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처럼 하나의 이 몸,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인공지능의 부상으로 인해서 요즘 직업이 줄어들고 있다. 네. 어쩌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정말 노동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많은 인공지능의 선구자들이 풍요의 시대가 또 온다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 나름의 해석을 이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네. AGI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AGI가 왔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불안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보면 이제 우리 인류가 기술,
그리고 노동, 그리고 자본이라는 3요소를 통해서 이 무한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네. 생산을 늘려온 거죠. 근데 한 10,000년 정도 전에 농업혁명이 발현됐을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인류는 생존에 대한 걱정을 넘어서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에 어떤 효율을 찾기 시작했고요. 이제 농업혁명을 통해서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총생산을 증가하는 어떤 핵심 근거로 인구수 증가라는 것이 키워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인간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총생산이 증가하는 긴 시간을 보냈고요. 18세기에 들어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의 투입을 통해서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면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어를 넘어서 공장과 기계 같은 자본 요인에 의해서 생산이 극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를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의 레버리지 효과가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방향이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10년 뒤, 100년 뒤에도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더 많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생산을 이런 어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향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예전엔 농업혁명 이후에는 정말 중요했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낮아졌는데 어떤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약간 마이너스적 효율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체적으로 노동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당장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그거의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노동에 대한 이 비용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또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한 4, 50년 동안 GDP가 한 두세 배 오르는 동안 이 노동에 대한 대가, 비용이 이제 10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것이 이제 어떤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절대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봤을 때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이 인류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존의 로봇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기계 장비적 로봇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자본적 요소이고 그것들이 대신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인간이 해왔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노동들이죠. 그런 것마저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넣어주는 것이 인간은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집중력을 유지하려면은 힐링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차트처럼 인간의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더 투입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효용의 체감 법칙이 작동을 하면서 이 역체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효율성을 갖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 높은 한계 효용의 인공지능 로봇을 넣어서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총생산의 상승 각도를 더욱더 가파르게 만들자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 DNA에 박혀있는 이 방향성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복잡한 생각과 행동이 필요한 노동들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도전들이 이어져 왔고 2012년에 토론토 대학의 조프리 힌튼 교수와 한때 오픈 AI의 CTO였던 일리아 슈츠케버 같은 대학원생들이 처음으로 인공적인 신경망 우리 인간의 지능을 정말로 대신할 수 있는 인공의 신경망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알파고 아니면 챗GPT 같은 여러 가지 마일스톤들을 보아왔는데 2012년 엔비디아의 GPU와 그리고 이 인공신경망의 상용화 이후에 더욱더 기술 진전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노동, 두 개의 노동, 세 개의 노동, 100개의 노동 점점 더 많은 노동들을 점점 이 인공지능이 대체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수십만 가지의 노동을 수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왔을 텐데요. 그 수십만 가지의 노동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AGI 개발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노동을 대체해가는 ANI의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ANI의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AGI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ANI로는 저는 2023년에 등장한 테슬라의 FSD가
이제 ANI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테슬라의 FSD에 근거한 로보택시 서비스는 지금 우버나 다른 교통수단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네. 그 이유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한 인간의 노동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 노동 제거에 따른 효과로 낮은 비용으로 이동 서비스를 사람과 사물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인간들에게 더 나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AGI의 방향을 우리가 계속 지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레이 커즈와일 같은 이제 분들은 2023년에 ANI가 등장한다는 것을 예상했었고 그것이 적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3년 뒤인 2029년 정도가 되면 이 모든 노동,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앵커님들이 할 수 있는, 진행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용적 노동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디바이스로 구현할 수 있는 AGI가 나온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의 구조가 굉장히 강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노동들을 대체하고자 할 겁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처럼 더 많은 생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치트키, 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의 노동을 투입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것들이 확산돼서 정말로 29년일지 아니면 39년일지 등장하게 되면 제품의 가격과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 효율의 개선이 예를 들어 테슬라의 FSD가 로보택시가 택시보다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이다. 자, 택시를 통해서 이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요. 네. 기업들도 운송 비용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 제품을 재화를 제공하면서 총 생산의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전 세계 총 생산이 100이고 노동소득이 50, 자본소득이 40, 정부의 세금이 10인데 예를 들어 이 AGI의 힘으로 총 생산이 2배 늘어나서 200이 됐다. 그 과정 속에서 소득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봤을 때 이 노동소득의 비중은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리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아마도 정부의 세금 비중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노동소득을 가져가지 못하는 일반 노동자들에게 기초소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한 70, 그리고 정부의 세금이 한 20, 그리고 정부의 세금에서 기초소득으로 분배되는 것이 10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100의 생산에서 40을 가져가던 자본소득이 200의 생산에서 140을 가져가는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어마어마한 성장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빅테크라고 부르던 M7이라고 불렀던 데이터 전쟁의 승자들이 최후의 데이터 전쟁을 시작하여 AGI를 만들어서 이런 미래에서 엄청난 성장을 구가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선구자분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인공지능이죠. LLM. 네. 이 LLM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죠. 네. 내가 다음 단어를 어떤 것을 끄집어냈을 때 시청자나 진행자분들이 만족스럽게 설득력 있게 전달받으실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다음 단어를 던져내고 있습니다. 근데 단어만 던져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리 공간이거든요. 이 물리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응축해서 다음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를 들어 제가 이 컵을 들고 컵을 훅 물을 뿌리면 네. 이 방송이 중간에 삐 하면서 멈추게 되겠죠. 중단되죠. 자,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시뮬레이션이 제 머릿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농담 삼아 던지는 말도 가능하죠. 네. 네, 우리가 던지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아울러져서 노동이라고 부를 텐데요. 제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노동의 다음 순간들을 예측하는 것,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LLM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예측하는 넥스트 월드를 예측하는 월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AGI를 만들겠다라는 방법론을 구축해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월드 모델에 도전하고 있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 월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파트너들을 구축하고 있고, 그 파트너 중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굉장히 유력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원님 말씀하신 노동은 인간이 하고 있는 정신적 노동과 물리적 노동을 다 포괄해서 모든 노동을 결국에는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ANI는 2023년에 이미 나왔다. 네. 그리고 이 ANI는 내로우 인텔리전스 맞죠? 네. 네. 그래서 테슬라의 FSD를 ANI의 사례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제 여기서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는 인간보다 비용 효율이 훨씬 좋아지고 더 완성도가 높은 수준으로까지 가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두 번째 챕터 월드 모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담아놨는데요. 네. 테슬라의 사고율이 인간의 사고율을 넘어선 것은 한참 됐습니다. 아, 네. 다만 우리 인간들이 너의 얼마나 뛰어난 건가요?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배 정도 낮은 사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면 네. 엄청 안전하게 운전하면 사고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실제 운전 실력을 보여주면서 사고율은 10분의 1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드맥스 모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무섭네요. 것처럼 굉장히 마음 급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모드도 있고요. 나무늘보 모드라고 해서 정말 천천히 가는 정말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이제 각자의 다른 테이스트가 있을 텐데요. 운전에 대해서 그 다양한 테이스트를 만족시켜 주면서 사고율이 인간보다 월등히 낮은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테슬라의 경우에는 운전 데이터를 모아서 운전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인간보다 나아졌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ANI 하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것이 범용화되고 우리 삶 속에 더 깊숙이 침투가 되려면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죠. 인간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등장했어도 그것이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높은 성공률, 그냥 인간보다 적당히 더 높은 안전한 사고율을 보여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정말 성공률이 99.99%, 99.999%, 정말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 삶 속에 같이 녹아들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경향이 인간들에겐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패턴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네덜란드에서 FSD 승인을 받았는데 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허들을 넘어가는 과정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엔드 투 엔드 이제 어떤 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코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혼자서 즉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행위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 FSD 모델이 2023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ANI의 한 종류라고 정의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로봇택시로 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해법들도 찾아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노동자분들의 어떤 그렇죠. 권리가 훼손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정성에 있어서도 인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검증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의 만개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인간의 개입, 인간의 도움, 지원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순수한 신경망 기반의 인공지능은 23년에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의 FSD는 드라이빙이라는 영역으로 한정하면 이미 인간보다 뛰어난 ANI, 내로우한 영역에서의 인텔리전스가 나왔다. 그게 네. 23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맞습니다. 범용화하는 건 결국에는 법과 제도가 바뀌고 인간이 수용하는 과정만 남았다라면 그 관점에서 2029년에 AGI가 나온다는 것은 네.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모든 노동을 이 테슬라의 FSD만큼 인간보다 1000배, 1000배 뛰어난 게 29년에는 나올 거라는 그런 전망인가요? 제 전망은 아니고요. 사실 네. 저는 부족한 한 사람의 애널리스트일 뿐이기 때문에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측가로 레이 커저와이를 꼽고 있고, 이분이 많은 것들을 예측했고 맞췄기 때문에 이분의 전망을 저는 신뢰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3년 전만 하면, 우리가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제 주변에 LLM을 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순식간에 우리 삶 속에 이제 LLM이라는 게 들어왔고
우리가 한 20년, 30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한 지식과 비교도 안 될 만한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뒤를 놓고 봤을 때 3년밖에 안 되는데 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던져봤을 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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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월드 모델. 모델로 네, 넘어갈 수 있을 것 말씀에, 같아요. 예, 바로 AGI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월드 모델로 간다. 네. 네. 월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비즈니스 모델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AGI 시대 정말 2029년일지 2039년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왔을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할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노동 앱스토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앱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왼쪽 그림처럼 이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우리 삶 속에 공존할 텐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로봇은 아마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로봇, 휴머노이드일 겁니다. 이 휴머노이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한테 너는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니? 이제 뭐 언박싱을 하고 네. 전원을 켜고 물어보겠죠.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 뭐 건조기, 뭐 세탁기, 뭐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것을 구매한 사용자가 근데 나는 매일매일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저녁 약속에 있을 때 산책해줄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앱스토어에 가서 접속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강아지 산책. 업데이트를 하는 거군요. 예, 강아지 산책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개발자들이 월드 모델을 API 삼아 개발해서 올려놓은 노동 종류들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잘 팔리는 노동도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귀를 후벼줘, 귀를 파줘 이런 게 잘 될지 안 될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뭐 개발자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한 노동들을 만들어서 여기 올려놓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강아지 산책 기능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봤더니 다운로드 받는데 40만 원. 그것을 결제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고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제가 외출에 나가 있는 동안 이렇게 행위를 시키고 안전하게 집에 귀가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노동 어플리케이션들의 플랫폼이 등장하고 이것이 AGI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동작 시퀀스로서 연속된 동작의 흐름으로서 노동의 종류는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노동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가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AGI 시대에 왔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든 이 수많은 노동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과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물리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테슬라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테슬라를 이해할 때 2013년부터 수많은 이 자동차를 통해서 모은 이동 데이터로 훈련해서 이동 능력 FSD를 개발했으니 물뚜껑을 따는 것도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해야 되고 문을 열어서 잡아주는 것도 문 여는 동작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을 해야 되고 이 각각의 노동에 대해서 개별 데이터를 모아 개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무한에 가까운 숫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동을 개발하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를 한 방에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동을 동시에 개발하고 이것을 조각조각으로 뭐 패키지 상품으로 가족노동 패키지 20가지 노동 사세요. 네. 이런 식으로 50가지든 뭐 개별 판매를 하든 조각 패키지 판매를 하든 어쨌든 모든 노동을 동시에 순식간에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이런 시장을 열 수 있고 AGI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해 보면 주변에 벤치마크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 방법론을 설명을 하면 그것이 이제 월드 모델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처음 태어나면 제일 먼저 수행하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드디어 걸었어. 네. 뒤집기만 해도 난리 나죠. 네. 고개만 들어도 난리 납니다. 아이가 한 1년 동안 정말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직립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자유가 생기고 걸어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짚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다르다 보면 한 5살, 6살쯤 되면 엄마 같이 자, 나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상화해서 상상해내고 그리고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나 소풍 갈 때 뭐 할래, 생일 파티 할 때 뭐 할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7, 8세 정도가 되면 이제 온전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작동하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인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처음으로 했던 기능이 직립보행이고요. 그 다음에 호모 이렉투스가 직립보행으로 일어난 인류에서 넘어서 두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호모사피엔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추상화를 시작해서 추상화된 법규, 규범,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상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설을 쓴다거나 음악을 만든다거나, 자, 추상화에 대한 능력들이 생기면서 우리 지능 개발이 이루어졌던 호모사피엔스의 시간을 이제 이해하고 있죠. 이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대 인간의 한 7, 8년의 성장 과정은 인류의 진화 과정의 압축판이고요. 인류 진화 과정과 현대 인간의 7, 8세 동안의 생애 주기를 우리가 5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원시 센서, 눈, 코, 귀라는 센서와 그리고 내 몸이라는 것들을 제어하고 통합해서 응용할 수 있는 과정을 겪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통합된 몸과 센서를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예를 들어 도구를 잡고 도구를 발전시켜온 과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센서 데이터를 모아가는지를 이제 2단계로 증명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내가 느끼고 있는 데이터들과 이제 함께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두우니까 뭘 할 수 있고, 밝으니까 뭘 할 수 있고, 이 도구를 갖고 뭘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현실 물리 세계에 대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게 세 번째 단계. 그리고 고도화된 지능 구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구가하는 것들, 고차원적인 추론을 하는 게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이 앞서 네 단계를 거친 능력을 갖고 이제 지능의 일반화된 여러 가지 능력들에 일반화돼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되죠. 자, 이거를 똑같이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월드 모델입니다. 네. 2018년에 이제 월드 모델이라는 논문이 세상에 공개가 됐고요. 이 월드 모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인간들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을 보아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감에 있어 예측이 90%이고 행동이 10%다. 행동은 예측을 그냥 따라오는 것뿐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 다음 순간 1초 뒤든 1시간 뒤든 하루 뒤든 그 다음 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준거해서 행동하는 과정들로 인간들은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완벽한 예측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예측 능력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정말로 현실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현실과 똑같은 환경 안에서 우리가 예측 능력을 훈련시켜서 그 예측 능력을 바탕으로 훈련된 지능을 바깥 세상으로 끌어당겨 온다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노동들을 범용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018년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드 모델의 가장 간단한 예가 영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화 매트릭스에서 왼쪽 그림처럼 이제 모피어스가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둘 중에 하나를 먹으면 너가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깨어날 거고, 아니면 다른 약을 먹으면 그냥 이 안에서 계속 살 거야. 이 장면 전까지 주인공인 네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친구들이랑 맥주도 마시고 회사 가서 일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현실처럼 살아갔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상세계였죠. 이래야 됩니다. 완전히 완벽한 현실 세계와 완전히 똑같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과학 서적에서 이 훌륭한 천재 과학자님들이 발견해내신, 창조해낸 게 아니라 발견해내신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들이 있거든요. 네. 뉴턴의 3원칙이라든지 뭐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자, 그 발견해낸 법칙을 우리가 정량화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물과 상호작용, 사람과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현실과 똑같은 물리 법칙이 작동하는 완전히 현실과 유사한, 완전히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만든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를 구축하고,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딴다. 그럼 한 2달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연습을 하는 것들을 100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만 개의 시뮬레이션에 이제 디지털 기준성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0시간씩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 100만 개의 시나리오에서
멀티버스 같은 100만 개의 세상에서 김준성이 10시간씩 운전 연습을 하는 것을 1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 세계에서 작동할 수 없는 것을 이 가상 세계에서 훈련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매트릭스의 영화처럼 쿵푸를 배웁니다. 네. 순식간에 쿵푸를 배우죠. 근데 현실 세계에 저한테 넣어주면 저는 못하겠죠. 자, 이 현실 세계에서 제가 막 100m 점프를 합니다. 네. 이 가상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네. 근데 현실 세계에 그 기능을 넣어준다고 작동을 안 합니다. 음. 어차피 현실 세계에서 작동을 하려면 현실 세계와 똑같은 물리 기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현실 세계의 와 거의 유사한 가짜 세계,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쏟아내서 만들어내자라는 방법론을 월드 모델로 준비하고 있고 이 월드 모델을 통해서 AGI가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과 엔비디아는 네, 이제 월드 모델을 내놓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구글 하면 제미나이가 익숙하고 뭐 엔비디아 하면 GPU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구글은 이제 진이라고 불리는 월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코스모스라는 월드 모델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짐작컨대 구글은 이 월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할 겁니다. 이 월드 모델을 통해서 노동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세요. 네. 이 월드 모델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계시니까 이 월드 모델에 대한 사용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든 강아지 산책 기능을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서 결제수를 받아갈 수 있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예를 들어 뭐 설거지를 시켰는데 세제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노동 대체 비즈니스에서 구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개를 위해서 월드 모델이 구글은 필요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관적이죠. 데이터 센터 만드시려면 네, 우리의 칩이 필요하죠. 자, 휴머노이드를 하려면 또한 우리의 칩이 필요합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아니면 자동차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서 강아지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서 무언가 노동을 구가해서 장사를 하시려면 그 월드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걸 제공하겠습니다. 월드 모델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월드 모델로 개발한 로봇이 작동하기 위한 칩을 파는 장사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 월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 구글이 됐던 엔비디아가 됐던 누가 됐건 인공지능의 최종 지향점은 물리 능력까지 갖춘 AGI이기 때문에 AGI로 만들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월드 모델을 또 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씩 구축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예. 정말로 많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네, 대단히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기업들은 다 월드 모델 구축과 AGI 개발을 위해 경쟁하고 있고 누군가의 승리는 누군가의 패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게 경쟁하고 있을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님 보고서에서 월드 모델을 만들고 있는 빅3 세 개의 기업이 이제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각각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출발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셋의 강점과 약점 누가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자료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굉장히 띄엄띄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